자, 그럼 처참한 당시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치형 방문은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그 외 외벽에는 곰팡이가 있고 타일 또한 전혀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페어가 따로 없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대장TV 카페를 통해 경매 스터디를 하고 입찰 3번 만에 낙찰된 카페 회원님의 후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후기 내용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대장TV 유튜브 및 카페를 통해 열심히 입찰 준비 중에 드디어 작은 빌라를 낙찰 받았습니다. 해당 빌라는 인천에 있는 13평 방 3개 노후 빌라를 낙찰 받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사건 열람을 해도 점유자 연락처가 없고 물건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와도 연락이 없네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강제 집행 절차를 속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집행관님이 전화와서 당장 내일 강제 집행 예정이니 입회 인원 2명을 구성하여 강제 집행 현장으로 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집행일자가 평일이라 주변 아는 지인들은 전부 출근하고 스케줄도 안 돼서 힘들어하던 중에 대장TV 카페에 입회 인원을 모집한다고 요청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희망 주셔서 다행히 강제 집행을 속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카페 회원님처럼 낙찰 후 점유자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즉, 낙찰 후 경매 사건 열람을 하거나 물건지에 방문하여 메모지를 부착하거나 아니면 관리실에다가 문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처를 알려고 하지만 전화번호가 없거나 혹은 알아도 연락 두절인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가장 궁금해하는 하시는 부분 강제 집행 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강제 집행 절차는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집행관 계고입니다. 강제 집행 신청서가 접수되면 강제 집행에 따른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집행부와 집행관이 지정되게 됩니다. 이후 일정을 조율하여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계고를 진행하게 되죠. 한마디로 계고란 최후 통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고 기간은 2주 정도를 통상 부여하며 물건지에 유체 동산이 없다면 그 즉시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기도 하죠. 자, 그럼 강제 집행 절차 두 번째는 집행관 계고가 마무리되고 현 점유자가 아무런 액션이 없다면 강제 집행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집행일은 점유자가 알 수 없도록 하며 집행관과 매수인의 협의로 결정이 되죠. 집행관의 전화가 오면 집행 비용이나 일정을 협의 후 확정되게 됩니다. 자, 강제 집행 절차 마지막 3번째는 강제 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집행 당일에는 채권자를 제외한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 시청자분처럼 동행하실 분들이 없다면 대장TV 카페를 통해 여러 회원님들과 동행하여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열쇠 수리 기사님과 유체 동산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 보관업자 분과 동행을 진행합니다. 해당 부분은 집행관에게 부탁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강제 개문 시 디지털 도어락의 기준은 10만원이 지출되고 만약 점유자가 문을 직접 열어준다면 출장비 3만원 정도가 지출되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강제 집행을 진행합니다. 주택의 기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강제 집행이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강제 집행 절차의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출 금액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강제 집행 비용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집행 비용의 예납입니다. 강제 집행 신청서를 내면 집행 비용을 예납을 하셔야 합니다.
미리 돈을 내고 남으면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 절차 중에 최종 통첩을 하러 갈 때, 즉 계고를 진행 시 수수료 및 집행 간의 여비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지출되는 비용은 본격적인 강제집행의 비용입니다. 통상 계고 당시 적재물을 확인 후 노무 인력을 선정하여 비용을 정하지만 일반적으로 평당 10만원 정도 집행 비용이 지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20평의 주택이라면 평당 10만원씩 계산해서 한 200만원 정도 강제집행 비용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해당 비용에는 노무자분들의 인건비가 전부 포함된 금액이죠. 단 조조명도, 무임명도, 휴일명도, 야간명도 시에는 추가 비용이 지출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강제집행 후 유체동산을 창고에 보관해야 되는 비용이 지출되게 됩니다. 통상 창고 비용은 5톤당 20만원 플러스 운송비 20만원 합계 40만원 정도 선에서 지출되며 유체동산의 수량과 부피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보관된 유체동산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관된 유체동산을 찾아가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1개월간 찾아가지 않는다면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매각 허가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매각 명령이 떨어지면 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은 채권자의 집행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지급 및 공탁하는 것으로 강제집행 비용이 종료됩니다. 자, 여기까지 강제집행 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달드렸습니다. 통상 경매 낙찰 후 명도는 전화나 문자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단 말도 안 되는 명도 비용, 즉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몇 천만원 단위까지 요구하는 경우나 컨설팅 업체를 통해 악의적으로 점유를 지원하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을 예상하셔야 되니까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무조건 이기는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기 내용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강제집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예상은 했지만 쓰레기들만 쌓여 있었네요. 주변을 둘러보니 점유자분이 중요한 물품만 챙기고 버릴 짐들은 전부 버리고 퇴거하셨네요. 그 외 허름한 가구들에게는 매직으로 두고감이라고 쓰여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형광색 조끼를 입은 노무인력분들이 짐을 나르기 시작했네요. 붙박이로 붙어있는 신발장, 전등 같은 것은 전부 제외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1톤 트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렇게 대장TV 카페 회원님들과 우여곡절 끝에 강제집행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제집행에 동행해주신 카페 회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강제집행 후 13평 노후빌라를 올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셀프 및 직영공사로 하고 싶었지만 현재 본업도 있고 그 외 서울에 거주 중이라 매일 출퇴근하며 현장 감리하기가 어려워 도급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대장님 말씀처럼 여러 도급공사 업체를 비교하며 물건지 주변 인테리어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인테리어를 진행했죠. 자, 그럼 처참한 당시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치형 방문은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그 외 외벽에는 곰팡이가 있고 타일 또한 전혀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페어가 따로 없었습니다. 우선 개방감 확보를 위해 문지방을 전부 제거 후 아치형 문틀을 사각형 문틀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모든 타일은 교체하였고 공간이 좁아 덧방 시공은 하지 않고 하나씩 전부 철거 후 새로 작업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약 2주일 정도 소요됐던 것 같네요. 자, 드디어 인테리어 완료 후 내부 사진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치형 문틀은 전부 사각으로 복원하였고 그 외 문틀은 전부 제거함과 동시에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중점으로 작업하였습니다. 싱크대도 상하부장 전부 교체하였으며 상판은 인조 대리석으로 하고 인덕션을 추가로 시공했죠. 어떠세요? 굉장히 깔끔해졌죠? 그 외 화장실 타일은 전체 교체하였고 수납장 및 수건거리 등도 전부 변경하였습니다.
샤워 부스를 만들고 싶었지만 더욱 좁아질 것 같아서 못했네요. 그래도 화장실도 제법 쓸만하죠. 현관 또한 인터폰 설치와 조명 타일까지 전부 새 것으로 교체하여 들어오자마자 첫인상을 보다 환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작은 방, 큰 방 문틀 보이시죠? 아치형에서 사각으로 변경하니 더욱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벽지는 일반 합치이며 바닥은 1.8T 장판으로 시공했습니다. 강화마루를 하려고 했는데 노후 빌라에 그건 좀 오바인 것 같아 겨우 참았네요.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 욕심이 너무 나서 1000만원이 넘는 견적비용이 나왔습니다.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혹시 실거주 목적이시죠?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니요, 세입자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세입자 놓는 집에 누가 이렇게 공사를 하냐고 이야기를 주시네요. 그래도 첫 투자인 내 집이기에 경험 삼아 힘을 주고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인테리어 구성 후 전세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초단기 전세를 구성했네요. 부동산 경매 낙찰가 7,800만원, 전세 구성 비용 8,400만원에 빠른 임대차를 구성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하면 약 1,500 정도의 실투자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세까지 구성 후 집 앞으로 나오는데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 미니 재건축, 즉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추진이 진행되고 있었네요. 그래서 제 부동산과 비슷한 주변 빌라들이 약 1억 2, 3천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합원은 제가 처음 돼보는데 기회가 된다면 조합원의 후기도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긴 후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대장TV 카페를 통해 낙찰받고 강제 집행 및 인테리어 후 임대차 구성까지 전체적으로 진행한 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후기를 쭉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생각보다 높은 기대 수익을 만드실 것 같습니다. 요즘 여야 상관없이 주택 공급량 확보를 위해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를 통해 신규 구역도 발굴한다는 대대적인 발표도 진행되었죠. 그로 인해 노후주택 밀집 지역에 새로운 기회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적은 종잣돈으로 충분히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하죠. 단 노후도가 충족되는 지역 선정과 주변 재개발 진행 구역을 밀도 있게 검토하여 보다 안전한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작은 부동산이라도 소유한다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실패만 생각하며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종잣돈 안에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을 보며 내 돈도 같이 일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